갱년기 증후군은 일단 난소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량이 갑자기 감소를 해서 증상이 생기는 그런 일련의 증후군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폐경 전후 여성인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흔하게 발생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 증상은 보통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안면 홍조라든지 그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갑자기 땀이 난다든지 심장이 두근두근한다든지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폐경이 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신체 증상과 더불어서 이 환자분 같이 잠이 안 오는 그런 불면 증상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어떤 신경이 조금 예민해진다든지 그다음에 우울 경향 이런 것들이 동반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살이 찌는 비만 경향이 온다든지 관절통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게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성 호르몬 분비량이 떨어지게 되면 자궁이라든지 그 생식기 말고 이제 비뇨 쪽, 그 방광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궁이나 외음부 근조로 인해서 어떤 감염이 잘 된다든지, 그다음에 성교통이 생긴다든지 할 수 있고 배뇨 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증후군을 제2의 사춘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체적인 증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 또 심리적인 증상,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만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구체적으로 한방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그 갱년기 증후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주된 증상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열이 오르고 땀이 나고 하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방적인 병기로 보면은 음호화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열이 이제 이 밑에서 제어가 잘 안 되고 위로 이렇게 뜨는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음허, 뭐 혈허, 그다음에 뭐 신허 이런 쪽으로 병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는 이런 부족해진 음의 기운을 보충을 시키고 위로 뜬 화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그런 청리자감탕이라든지 이런 인삼양영탕이라든지 소요산 같은 약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제를 가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의학에 대해서 바라보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현미 원장님,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증상이 심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참을 수 있을 정도 약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좀 따로 있을까요?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가족력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음주, 흡연 등이 있고 그 외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그리고 항암 치료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가족력뿐만이 아니라 흡연과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 질환 다양한 요인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보통 갱년기 증후군이 여성 호르몬이 저하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또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한다던가 뭐 주사를 맞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현민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르몬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상들은 좀 경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갱년기 기간 자체가 평균적으로 4년에서 7년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호르몬 제제를 투여해 주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폐경기 이후에 우리의 여자분들의 삶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 삶의 기간 동안 호르몬제를 계속 투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르몬제를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투여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에스트로겐 제제만 투여를 했었다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고혈압이라든지 뭐 혈관 쪽으로 만성적인 질환이나 유방암, 자궁 내막암 이쪽으로 많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뒤로는 에스트로겐 제제랑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사실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의학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개개인의 상태를 잘 체크를 하고 이에 알맞은 그렇죠.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내 체질에 맞는 약을 복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현미 원장님, 이렇게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다 증상이 다를 텐데 다 증상마다 다른 처방이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건데 보통 한의학에서는 신음허, 그리고 신양허, 신음과 양이 모두 부족한 것, 그다음에 심신불교,
간울, 그리고 신비양허라고 크게 나누는데요. 신음허는 신장에 음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우리 몸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액을 말을 하는데요. 신장에 진액이 많이 마르게 되면은 상열감이 나타난다든지 땀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두근거린다든지 손발에 열이 나타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명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처방을 쓰게 되는데 보통 우리 흔히 아는 육미지황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신양허라고 하는 거는 신장의 양기, 즉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증상으로 몸이 차갑다든지 손발이 차갑다든지 부종이 나타난다든지 대변이 무르거나 아니면 소변을 자주 본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의 음과 양 둘 다 부족하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눈과 머리가 다 어지럽고 이명이 나타난다든지 허리가 시립다거나 힘이 없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신불교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신장의 기운이 서로 상접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두근거리거나 잘 놀란다거나 불면증, 꿈을 많이 꾼다든지 무릎과 허리 시림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울이라고 하는 것은 간의 기운이 울체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이 나타난다든지 긴장이 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가슴이나 복부 쪽으로 통증이나 그득한 느낌이 있다든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울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양허의 경우에는 심장과 비장, 즉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진다라는 건데 갱년기 증상 외에도 소화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소화 쪽으로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대변이 무르다는 증상들도 같이 겸해져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다른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분들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르몬 문제나 한약 외에도 네. 평상시에 먹는 식품 중에서 오. 여성 호르몬 문제가 많이 들어간 식품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양태기 원장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품 중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함유된 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한약재 중에서는 갈근이라고 태어민들 간열증을 푸는 약재가 있거든요. 흔히 칡이라고 알려진 식품인데요. 이런 갈근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중에서 이제 많이 파는 제품 중에는 이제 석류로 된 제품도 많거든요. 그래서 석류라든지 그다음에 콩 종류로 된 두유 이런 제품에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데도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갱년기 환자들한테 증상 완화에 도움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갈근과 석류, 두유, 표고버섯 잘 기억해서 평상시에 꾸준하게 복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갱년기 증후군 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 정서적인 문제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네, 양태규 원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생활관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갱년기 증후군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아까 일주일에 뭐 2시간 정도 자고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갱년기 증후군을 넘어서서 이런 갱년기 우울증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 됐을 때는 당연히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평소에 이제 생활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갱년기 우울증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돼 있을 때는 그 취미 생활이라든지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 같은 걸 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 뭔가 자존감 이런 거를 좀 높여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는 너무 조급하게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이런 휴식을 잘 취하는 이런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다음에 식습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환자분 같이 이제 잠이 잘 안 온다라고 했을 때는 억지로 잠을 청하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잠이 좀 저절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갱년기가 오신 분들 나이가 이제 중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다 자랐다든지 본인이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그런 최선을 다했는데
나이가 들고 몸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후회를 한다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까 이제 오현민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갱년기 이후 삶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걸 한번 그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불면 증상이 얼마나 되셨죠? 이게 지금 올 1월 달부터인가 올해 좀 1월부터요. 됐어요. 네네. 그럼 그때 뭐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았다든지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스트레스를 좀 받는 거는 아, 이제 네네. 우울증에 소음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상당히 한 3년을 좀 받았고 네네. 이게 그래가지고 올해 또 당뇨도 왔고 아, 네. 그래도 지금 한약도 4개를 먹고 뭐 침도 네. 지금 오늘도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막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네네. 그 잠자는 건 한 번 눈 뜨면 그냥 네네네. 날을 새게 돼요. 혹시 뭐 정신과에서 수면 유도제라든지 이런 치료는 해보셨고요? 네, 수면제를 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수면제 이 우울증에 네네. 소음 때문에 내가 수면제를 한 300~400개는 먹었다고 봐야 돼. 일주일에 아, 한 네네. 2개, 3개. 그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예. 그 우리가 불면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잠이 잘 안 예. 오는 사람이 있고 예. 잠이 일단 들더라도 수면이 오래 유지가 안 되고 금방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상태가 유지가 잘 안 되고 깊게 잠을 못 자고 깨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제 한방 치료를 받아보셨다고 하긴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을 쓰고 했을 때 이제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제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제 체질적으로 이게 잘 맞냐라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그 부항도 하시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침 예, 치료를 예.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을 조절을 좀 시켜주고 수면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은 좀 되거든요. 대신 이제 아까 이제 약을 몇 번 써보셨다고 했는데 일단 그 이때까지 썼던 약이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 처방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일단 치료는 꾸준히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대충 어머님이 얘기해 주신 정보만 보면 네.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혹시나 어머님도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먹다든지 아니면 좀 먹으면 잘 체해서 고생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릴 때, 저 자랄 때 되게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릴 때 말고요. 이제 중장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먹으면 잘 체한다든지 그런 부분 없으세요? 아, 예,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안 그래도 뭐 조금 전에 이제 트림하고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조금 오래 되신 거죠, 어머니. 네네네, 조금 됐어요, 네. 지금. 그리고 예. 어머님도 더위보다는 추위를 더 많이 타시는 편이시고요. 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열이 확 잘 오르네요. 네, 그거는 허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기본적인 체질상의 근본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이 아닌 이제 격가지처럼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네. 지금 혹시나 체형이 약간 살집이 있으세요? 아니면 조금 표준이든지 아니면 약간 마른 체형이세요? 아, 예, 조금 살집이 조금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어려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어려서라기보다는 쭉 그렸어요. 아니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연세가 아, 예, 드시죠? 예, 조금 먹으면요. 네. 조금 많이 먹는다 싶으면 살이 예, 금방 찌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어머님이 얘기해 주신 이제 뭐 잘 놀란다. 그리고 지금 이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트림이 잘 놀란다. 이런 거는 예. 근본적인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 환자, 이 사람은 이런 근본적인 성정, 기질, 체질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요즘 들어서 무릎이 좀 안 좋다, 손발이 조금 붓는다. 이런 예. 부분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잘 저린다. 이거는 이제 지금 어머님의 몸 상태가 최근 들어 안 좋아지니까 나타난 예. 하나의 증상들인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비문증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가 차츰차츰 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불편함은 지금처럼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훨씬 더 심하게 자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놀래는 게요, 선생님, 네. 놀래는 게 좀 심해요. 네. 요새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 혹시 어머님도 젊어서나 어려서도 조금 이렇게 잘 놀래고 조금 무서운 거나 이런 거 잘 못 보고 조금 저희가 말하는 예민하고 조금만 작은 소리에도 좀 이렇게 쉽게 반응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갑자기 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맞죠? 요즘 들어서 조금만 옆에서 부시럭거리기만 네네. 해도 네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성정이 있는데 그게 네. 지금처럼 몸이 안 좋아지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똑같이 내 몸이 건강하면 원래 예. 안 좋았던 체질이나 기질 이런 부분들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데요. 근데 유독 지금처럼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가 말하는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계속 안 좋은 증상들을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한테는 제가 치료라든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개선을 시키고 당연히 이제 기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몸 컨디션을 회복시킨다든지 그러면서 국소적인 혈액 순환들을 도울 수 있는 뭐 침이나 뜸, 뭐 앞에 있는 원장님이 얘기하신 이런 약침 치료들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네. 어머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 중에는 어떤 스트레스 뭔가 좀 신경 쓸 일이 뭐 어떤 사고라든지 사건 일이 있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훌훌 털어버리시는 게 지금 어머님의 몸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뭐 금방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뭔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취미라든지 조금 뭐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머님. 네. 네네. 그럼 선생님 체질 그 회복은 그러면 어떻게 뭐 녹용이나 뭐 이렇게 3종류 이런 걸 먹어줘야 되나요? 어머니 딱 한두 가지 약재를 쓰진 않습니다. 아마 진료 보시면 저희 한의사들이 보통 약을 처방을 하면 적어도 10가지 내외 많게는 뭐 20가지 이상의 약재들을 쓰는데요. 그는 이제 진료 보신 원장님이 어머니 몸 상태에 따라서 뭐 녹용 말고도 뭐 삼이 됐든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조합해서 쓸 거니까요.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두 가지 약재만 쓰진 않습니다.